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후. 제가 기존에 준비하던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어, 어제부로 정확히 어제부로 시험이 끝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점에서 오늘 나무위키 하나 짧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괴담 탭의 입증이라는 목록이고요. 애초 작정하고 주작한 사람이어야 오히려 입증되지 않은 괴담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일 테니 이들은 제외하고 정말 자신이 겪은 체험담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괴담 취급을 받는다면 억울해할 테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보여야 한다. 모텔 괴담 중에 악몽을 꿨다든지 하는 것은 입증이 힘든 사안이나 간혹 호러 영화 1408 마냥 객실 안에서 4D 체험을 했다는 일화는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텔 괴담의 주인공인 겁쟁이, 치킨, 커플이나 친구 혹은 1인이라는 클리셰가 많은데 이는 테마 괴담, 테마파크 수준의 실감나는 귀심 체험을 하면서도 왜 증거를 남기지 못했냐는 의문에 대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며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어느 빤스런 커플 괴담을 보면 굳이 모텔에서 공포 영화를 택해서 볼 정도로 호러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4D 체험이 시작되자 모텔 값도 안 아까운지 바로 광속으로 탈출하여 다른 모텔도 무서워서 못 가고 노숙했다고 한다. 그렇게 겁이 많으면서도 굳이 커플이 모텔까지 가서 공포 영화를 보고 또 인증은 하나도 못하면서 괴담은 상세히 작성하니 조작이 아니냐는 댓글도 있다. 혹은 지역 호텔에서 특정 지역 모텔 괴담을 퍼뜨릴 수도 있다. 만약 공포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귀신이 링처럼 화면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면 적어도 주작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되었을 것이다. 호러 유튜버들이었다면 귀신이 TV에서 힘겹게 나올 때 TV 옆에서 V자로 인증샷을 남겼을 수도 있다. 귀신이 TV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괴성을 지르며 귀신의 머리통을 축구공 차듯이 사커볼 키고를 차버렸다면 실방 접촉사 수가 폭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괴담에서는 어떤 영화였는지 어떤 장면이었는지 전혀 설명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여전히 증거의 모호성으로 또 하나의 괴담이 추가됐을 뿐이다. 만약 보디 체험이 가능한 1408 실사판 모텔이 존재한다면 괴담의 입증은 물론 초자연 현상을 증명하여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뒤덮어 놓을 엄청난 아이템이다. 외국의 호텔에선 인형의 집을 테마로 만들어 호러 체험을 하는 장소로 성지가 된 것도 있는데 단순 과잉 울림이 아닌 보디 수준으로 귀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텔 주인이 귀신의 집을 테마로 리모델링한다면 전세계 호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되어 재벌이 될 수도 있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이 CNN에 소개되며 화풀이 됐듯이 보디 체험이 가능한 귀신의 집 모텔이라면 가짜 귀신의 체험 장소인 후지큐 하이랜드 전율 미궁을 뛰어넘는 리얼 테마파크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객실에서 그 사람만 뛰쳐나왔는지 화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도 4D 체험이 재현된다면 여러 숙박어플 리뷰와 SNS에 난리가 났을 텐데 현실은 그저 카더라 수준의 풍문으로만 떠들 뿐이다. 군대 괴담의 경우 군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곤 하지만 제보한 사람의 복무했던 시기와 부대를 얼추 간추려서 그때 복무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특히 인터넷 공포 콘텐츠의 본인의 경험담이라고 제보된 내용의 경우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도 나도 거기서 복무했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라며 부정하기도 했다.
물론 단순히 자기가 군대에서 겪은 개인적인 체험담이야 교차 검증이 힘들지만 우리 부대에서 이런 괴담이 있었다 같은 것은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체험담일지라도 그 사람이 배경으로 설명하는 부대에서의 일들이 사실인지의 교차 검증이 가능하므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섞어서 말했다면 그의 신뢰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편의점 천국인 일본에서는 편의점 괴담이 많다. 비오는 날 야간 편의점 알바생이 귀신과 겪는 기이한 스토리를 다룬 호러 게임인 야근 사건도 있다. 편의점 괴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택시 괴담과의 공통점이라면 혼자 근무를 하고 목격자도 없는 야간인지라 증거의 모호성이 극대화된 배경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2020년 증거를 손쉽게 남길 수 있는 편의점의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당사자의 스마트폰 등 물건 등이 즈비하기에 주작이거나 개인의 망상이 아닌 정말 팩트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런 괴담이 있다. 야간 편의점의 어느 아저씨가 항상 같은 시간에 담배를 사가는데 돈이 빵꾸가 나더라. CCTV를 돌려보니 허공을 보며 대화를 하고 담배를 포스기로 찍고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돈을 넣더라. 이런 식이다. 일단 주작도 아니고 망상이나 환각도 아니라는 가정하에 정말 내 차고 안의 용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상식상 본인이 정신 이상 취급을 받을 텐데 억울해서라도 말이다. 억울하다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처럼 단순히 날 믿어달라고 외칠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말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증명의 대상이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 인물이라 가정되어 있으므로 위제가 있다면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테고. 먼저 나에게 아저씨가 보이며 아저씨가 내민 지폐를 받았다. 지폐의 감촉이 느껴진다. 근데 이게 환각이나 망각일 수 있으므로 CCTV 모니터를 쳐다보며 나와 아저씨를 동시에 살펴보고 또한 지폐를 들어 CCTV에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CCTV는 나에게도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녹화도 되기에 먼저 CCTV로 확인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폐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영상 저장은 제대로 되었는지 역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저히 교차 검증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괴담류에선 현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금 역시 증거의 모호성이 강한 통화수단이다. 중요한 거래 시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것도 증거와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현금은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결제를 눌러서 결제를 완료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카드 정보가 기계에 실제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절대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저씨가 귀신이든 혹은 나의 망상이든 현금으로 결제 처리하면 빵꾸가 나므로 물론 무조건 신용카드를 요구해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귀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귀신이고 나발이고 일단 손해가 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는가? 카드를 받았다면 그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결제 승인이 나면 영수증도 바로 뽑아두고 혹은 포스기 화면이나 영수증조차 환각은 아닌지 최대한 위심하며 철저히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사진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교차 검증을 통한다면 팩트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겨둔다면 다른 전문가나 방송사에 요청했을 때도 그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결제를 완료한 담배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건은 사라졌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 남아있는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쩌면 그저 도둑이 들어 물건만 없어지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류의 괴담에선 결국 끝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절대 증명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믿기 싫으면 믿지 말란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갈 뿐. 그래서 증거의 모호성은 이내 괴담으로 남게 된다. 지금이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 하나면 얼마든지 최대한 활용해 증거와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에 증거와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그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성의가 없어 보일 소지도 있다. 단순히 남들에게 인정받느냐 아니냐를 떠나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하다.
그 증상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붕괴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귀신일 수도 있고 맨인 블랙이나 프레데터처럼 인간으로 위장한 스텔스 외계인 또는 일개에서 온 판타지 요괴일 수도 있으나 확률상 그냥 자신의 정신이 문제일 확률이 높다. 특히 CCTV상 혼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면 CCTV로 제3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신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목격한 제3의 존재가 프레데터처럼 실체가 입증된다면 자신의 정신문제가 아님이 증명되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 정신문제라면 더 늦기 전에 당장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우선은 자신이 본 게 뭐였는지부터 정확히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편의점 괴담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화장실 가려고 편의점 문을 잠갔는데 안에 누군가가 있어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평소 오던 단골 손님이라서 인사했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씻고 나갔다고 한다. 나중에 그 손님이 들어오길래 아까 얘기를 하니 오늘 처음 왔다며 무슨 소리냐고 한다. 나중에 점장님께 말해서 CCTV를 돌려다보니 혼자 허공을 응시하고 고개를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장면이 찍혔다고 한다. 만약 죽은 단골 손님이었다면 귀신을 봤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단골 손님이었기에 미스테리이다. 이 기담은 손님이 결제조차 하지 않고 아예 말을 씹어버리고 나갔다고 하니 증거를 남길 구간을 모조리 회피하는 신공을 발휘했다. 만약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 나가려는 손님에게 할 말이 있다는 척 붙잡고 대화를 시도해보며 환각이 아닌지 좀 더 CCTV에 판단할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다. 엘리사렘 믹서 사건에서도 편의점 계단처럼 호텔의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평소엔 명문대 여대생이 혼자 기괴한 행동을 하니 유령을 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으나 알고 보니 정신병력이 있었고 당시 약 복용을 제때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엘리사렘처럼 혼자 기괴한 행동을 할 수 있기에 편의점 괴담이 지어낸 괴담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정신과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칫 골드타임이 지나버리면 정말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한동안 영상이 좀 뜸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뵙게 돼서 마음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고 목이 좀 나갔는데 감사합니다.